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주제인 아드레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레큐는 부신피로 증후군의 치료 및 예방용 의학 조성물로 특허 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 요거는 그 아드레큐는 특징적으로 부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아까 설명은 여러 가지 드렸지만 결국은 부신에 장애를 주는 것은 스트레스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육체적인 거나 또 정서적인 것, 또 환경적인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신 기능에 장애가 생겨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 말단 호르몬들과 코티솔이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단계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스트레스 받게 되면 이제 코티솔 농도가 경계기가 생겨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1단계에서는 보통은 회복기, 쉬어주면 좋아지는 회복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이게 쉬어서 계속적인 이제 스트레스가 지속되게 되면 2단계로 코티솔 농도가 일반적인 정상 농도보다 높아지는 저항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태를 지나고 나면 이제 급속도로 코티솔 농도가 떨어지는 고갈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지금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고갈기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 교감신경계 호르몬과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겠고요. 또 심박동량이 이제 증가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혈압이 상승하고요. 또 혈당이 상승하게 되고, 그 다음에 혈류량이 증가되고, 근긴장도가 상승하게 되고, 위장관 운동이 억제되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있으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1차적인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휴식기를 잘 갖는 것이 최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휴식기를 거치고 나면 거의 정상화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단계인 저항기에 오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항기는 코티솔 농도가 높기 때문에 보통은 몸이 전체적으로 그 에너지 생산이 과도하게 생산돼서 좀 항진되는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된다든지, 그 갑상선 호르몬 저항성이 증가된다든지, 코티솔 저항성이 증가돼서 당뇨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대사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그리고 포도당 합성의 증가로 인해서 고혈당이 유지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주로 크게 본다 그러면 이제 혈당 유지와 혈압에 이상이 생겨나는 것이 우선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저항기 때에는 저항기가 길고 잘 나타나는 층들은 몸이 체력이 있고 부신 기능이 잘 정상적인 어떤 형태에 있을 때 이런 형태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저항기는 보통 이제 양인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오래 지속이 되고요. 또 젊은 층, 또 교감신경 위에 있는 이런 층들한테 많이 생겨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열이 나고 몸이 덥고 짜증내고 목 뒤가 뻐근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과식하고 폭식하는 경향들이 생겨나고요. 또 쉽게 이런 어떤 그 열성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쉽게 지치고 금방 피로를 느끼는 그런 좀 애매한 어떤 형태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항진돼서 생겨나는 증세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계를 짧게 또는 좀 길게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고갈기에 나타나게 되는데, 고갈기에 접어들게 되면 코티솔 농도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고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때에는 이 코티솔의 농도를 올려주고 정상화시켜주는 쪽에 주로 힘을 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형태의 생겨나게 되면 코티솔 농도가 이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겨난다든지 부신기능 전체적인 호르몬들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음인들한테는 이제 저항기가 길지 않고 바로 고갈기 쪽으로 접어드는 현상들이 쉽게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노년층, 나이가 이제 한 4, 50대 이후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코티솔 결핍 현상들이 생겨나는데, 이런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이 몸이 차거나 추위에 약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아주 힘들고 기운이 없고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조금만 움직여도 아주 지치는 그런 형태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달고 짠 것을 자주 찾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두 가지 증세가 따로 이렇게 딱 분리돼서 나타나면 참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항진되어 있는 것 같다가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바로 이제 고갈되어 있는 형태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도기 현상들이 보이는데, 그런 형태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증세들이 같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어쨌든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충분한 수면, 또 휴식을 취하는 것, 또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하는 것, 부신 자극 음료인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들을 섭취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꼽자 그러면 부신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보충제를 어떤 것을 쓰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드레큐는 실제적으로 처방이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는데, 부신이 주로 하고 있는 기능 중에서 가장 큰 첫 번째가 이제 몸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일이죠. 두 번째가 면역에 관여하는 것.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처방에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처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홍삼,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아스코르빈산, 그 다음 판토텐산 칼슘,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부신 기능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집중해서 많이 사용되는 양을 집중적으로 용량을 높여서 처방이 되어졌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피리독신이나 폴산, 시아노코발라민 같은 요것은 호모시스테인 양을 낮춰서 혈관 염증 질환이라든지 염증 질환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측과 면역을 돕는 기능, 이 두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처방 구성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홍삼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홍삼은 보통 일반적으로 홍삼 사포닌 안에 사포닌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사포닌에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성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디올게 사포닌하고 트리올게 사포닌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한국 인상의 특징적인 것이 이제 트리올게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다. 이게 이제 특징으로 될 수 있는데, 디올게 사포닌은 다운사이징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는 것을 떨어뜨려주는 작용이 있고요. 트리올게 사포닌은 내려와 있는 것을 올려주는 작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요구되는 것들을 흡수해서 작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홍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혈압이 올라있는 사람들도 홍삼 쓰면 떨어지거든요. 혈압이 낮춰져 있는 사람도 홍삼 쓰면 다시 올라가고 하는 이 아답토겐 작용이 있는 것이 조금 유심히 바라봐야 될 그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티솔 농도를 정상화시키거나 또는 혈당, 혈압을 정상화시키는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디올게 사포닌 계통이 이제 면역 증진에 아주 지대한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트리올게 사포닌 계통이 이제 항피로, 항스트레스 작용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레트 복강내 주사를 해보면 홍삼의 주 성분인 사포닌을 주사를 하면은 부신 자극 호르몬이 수치가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코티솔 농도도 홍삼 사포닌을 사용을 했을 때 올라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은 에너지 대사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평활근 이완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활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쓰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해당 과정을 나타낸 건데요. 글루코스에서 피루베이트로 가는 그 해당 과정의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에 그 마그네슘을 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에 마그네슘이 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피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에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도 마그네슘이 관여를 하고요. TCA 회로 안에서도 이소사이트레이트 배하이드로게나제에 그 마그네슘이 관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그 이외에도 이 글루코스 정맥 주입을 하게 되면 인슐린은 더 높이, 대조군에 비해서 더 높이, 또 글루카곤은 더 낮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혈당 항상성 이제 일정하게 혈당을 유지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인슐린이 그 작용을 할 때 리셉터에 마그네슘이 관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글루코스가 세포에 유입할 때도 마그네슘이 관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마그네슘을 계속 장복한 사람들한테서는 운동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대조군에 비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피로에 있어서도 피로 그 지수가 지표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다음 건강 상태도 훨씬 더 좋아지는 호전되는 반응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그네슘은 이 마그네슘 농도에 따라서 농도 의존적으로 혈관 관상동맥 질환자들의 발생률이 떨어뜨려지는 것을 남녀에서 전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요거는 이제 마그네슘 한 달 정도 한 300mg을 투여를 해놓고 실험하는 건데, 공복 혈당이 떨어지는 것도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HDL 수치가 올라가는 것들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이제 좀 드라마틱한 수치가 있었는데, TG 중성 지질이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한 70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중성 지방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혈압의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에도 전부 혈압이 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 처방이 이제 비타민 C인데, 비타민 C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부신 호르몬 합성에도 관여하지만 항산화 작용, 면역 작용 등등해서 비타민 C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보면은 비타민 C는 부신 호르몬의 합성에 코팩터로 사용하는 것으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쥐를 묶어서 뒤집어 놓고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코티솔 농도는 훨씬 올라가는 데 비해서 비타민 C의 농도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티솔이 많이 생성될수록 비타민 C에 필요되는 요구량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판토테닉 애시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코엔자임 A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물질인 코엔자임 A의 구성 성분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TCA 회로에서 작용하는 필수적인 물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B5인 판토테닉 애시드를 다량으로 처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6, B9, B12는 호모시스테인 양을 호모시스테인 대사를 촉진하는데 사용되는 처방으로 사용이 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죠.
실질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교감신경계 말단에 분비되는 이런 호르몬들에 의해서 호모시스테인 양이 늘어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호모시스테인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B6, B9, B12가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방 구성은 가장 많이 필요로 한 물질을 집중적으로 처방을 해놓은 약제가 아드레큐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홍삼이나 인삼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열이 약간 나면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파마톨이라고 하는 요 제제는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 팔리고 있는데 한 1,900억 정도 1년에 판매되고 있거든요. 이 매출액이 떨어지거나 뭐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데 이 매출은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게 이제 인삼 X인데 이 인삼은 한국산 인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마톤보다도 아드레큐가 훨씬 더 앞으로는 더 많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괜찮겠죠? 네. 예. 그 홍삼은 120ml를 썼는데 저희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홍삼 액기스를 120ml 들어있는 처방은 하나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 양은 일반적으로 쓰는 양의 한 서너 배 정도, 최소한 1.5배 이상 많은 양이 들어있고요. 이거는 5분의 1로 원말에 5분의 1로 농축한 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홍삼 600ml에 해당되는 양이 한 알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그 비타민 C, 판토텐션 이렇게 그 다량으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리옥신, 폴산, 시아노코발라민도 일반적인 양을 고함량으로 사용을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코티솔 농도의 하루 주기입니다. 그래서 먹는 방법도 이 주기에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데, 아침 기상할 때 이제 2정, 또 점심에 한 알, 또 그 사이에 한 알, 자기 전에 한 알, 이렇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렇게 먹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식후에 한 알씩 드시면 큰 무리 없이 그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드레큐를 출시한 지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 6개월 동안에 저희 이제 체험 사례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일상적으로 많이 썼던 체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인천 강화에 있는 약국에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건데 고함량 비타민을 계속 종류마다 다 드셔봤대요. 근데 효과가 없었는데 아드레큐를 먹고 난 다음에 아침 저녁 하나씩 먹었는데 그 다음부터 피로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약국장님 의견은 한 40, 50대 그 육체노동이 많은 이런 분들한테 주면은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까지 달아서 보내주셨어요. 또 여기는 이제 종로구에 있는 이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약국인데 여기는 이제 스트레스 받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썼는데 복용하고 나서 썼던 환자 고객들이 다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계속 몇 번을 계속해서 이제 매달 거의 주문이 들어오다시피 하는 그런 약국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인천에 있는 그 약국이었는데 52세 여자분이었었고요. 만성 피로가 아주 심해서 피곤하면 아무 일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있었던 분인데 아드레큐하고 우르큐백을 이렇게 복용시켰는데 2주 정도 지나고 나니까 피로감도 없어지고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서 활동하는데 아주 좋았다. 뭐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약국의 사례였는데 70세고 나이 70세 정도 된 남자분이었는데 아예 의욕이 없어서 방에 가서 TV만 보고 활동을 거의 못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아드레큐하고 우르큐백을 드시고 난 뒤에는 뭐 산책하고 주말 농장에도 가서 동참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 뭐 이렇게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경기도 안성에서 보낸 자료인데 40대 후반 남자였었는데 오후가 되면은 피곤해서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었고 뭐 술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이런 환자였었는데 아드레큐와 우르큐백을 같이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했는데 복용 일주일 뒤부터는 뭐 피로 증세가 없어졌다고 이렇게 보고된 사례고요. 그리고 경기도 군포에서 40대 중반 여성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피로도 많이 느끼고 오후에 되면 피로가 훨씬 더 심해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깜빡깜빡하고 폭식을 자주 하는 편이었고 짜증도 많이 나고 자고 일어난 후에도 아주 피곤했었던 증세를 가지고 있었던 분인데 아드레큐하고 우르큐를 같이 사용을 했는데 아침 저녁을 하나씩 드셨는데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좋아졌다고 하는 케이스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노원구에 있었던 약국에서 이제 두 사례를 했는데 고3 수험생이 사용을 해서 좋아진 사례였었고요. 또 75세 여성 환자가 스트레스하고 이제 부근이 뭐 암 환자였었던가 봐요. 그래서 병 간호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가 아드레큐를 드시고 나서 좋아졌었다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분은 뭐 경옥고를 뭐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경옥고에다가 아드레큐를 썼더니 좋아졌다. 뭐 이런 사례였습니다. 이 아드레큐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 이제 체인 사업을 해가면서 저희 약사님들 모시고 일본 약국 견학을 병원하고 약국을 견학을 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한 병원에 제일교포였었는데 한 병원에 갔더니 나이가 한 70쯤 된 의사였어요. 제가 이제 출장도 많고 일이 많다 보니까 눈이 아주 충혈이 많이 되고 몸이 힘들어하는 상태였었는데 눈 충혈된 걸 보고 알약을 두 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래서 먹고 거기서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 한 10분 지나니까 눈 충혈된 것이 다 가라앉아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것이 있나. 알약 두 알에 이런 효과가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오기 전에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이거 뭐냐. 도대체 뭔 성분인데 이런 효과가 있냐. 뭐 이거 호르몬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소리가 이거 한국 인삼이라는 거예요. 한국 인삼하고 한 가지 성분을 추가했는데 그거는 홍콩에서 수입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건 안 알려주더라고 올 때까지. 그래서 무기물인데 그게 뭘까를 한 1년 정도 고민을 했어요. 책도 많이 보고 무기물 중에서 제가 눈이 출혈되고 열이 올랐을 때 그걸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것이 뭘까.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터득한 자료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마그네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을 복합해서 예전에 저희가 취급했던 제품에 천황고심단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이제 마그네슘 이온을 좀 넣어서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국의 반응이 약국에서 천황고심단을 먹고 저희 제제를 넣고 약국 나가기 전에 열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그네슘의 효과라는 것이 상당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음식들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거의 채식을 안 하잖아요. 뭐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는 통로가 이제 없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이제 더 관심을 갖고 그 자료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건 뭐 필수적으로 써야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제가 한 5년 전에 서울시 약사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와서 부신 피로에 대해서 그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두 번 정도 요청이 들어와서 두 번 이제 약사회관하고 이제 보령제약 건물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전체적인 자료들과 취합하고 교육 자료를 만들어가면서 제재화를 하려고 그때도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제약회사가 없어서 의약품으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약회사 인수하고 난 뒤에 이 제재 다시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이제 특허 출원하고 제재화하게 된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인삼을 쓰시면 인삼이나 홍삼을 쓰시면 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홍삼 먹으면 열나지 않냐.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 아드레큐를 쓰시고 나서 열 때문에 호소하는 분들은 거의 만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이유는 뭐냐 그러면 그 안에 처방에 있어요. 마그네슘 양이 저희 처방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삼의 부작용은 아주 특수한 경우는 나타날 수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웬만해서는 그 인삼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실제는 부작용이 아닌데 부작용이라고 느끼는 것은 크게 예민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대사 필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있어 생겨나는 거거든요. 만들 수가 없든지 아니면 많이 소모했든지. 그래서 뭐 특수한 질환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질환에 의해서 생겨나는 필요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부신하고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 부신을 여러분들이 잘 치료를 하시게 되면 좋은 약국으로 또 환자들은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약국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어쨌든 아들의 큐가 여러분 약국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조금 좀 지났어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좀 나눠주시고요. 그러면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뭐 늦은 시간까지 저희 초대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결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차 마더스팜 지향에 합창 안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 확인은 여기 입구에서